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수리를 했습니다. 후임 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MBC 사장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일단 이 업무가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순간 네.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권한 정지가 되면요. MBC 그 이사진 네. 9명 이제 임기 3년이 다 돼가지고 곧 이제 다음 달인가요? 네. 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못 하게 되니까 기존의 그 이사진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그 어정쩡한 상태 그런 상태를 만들고 또 지금 방송사법 뭐 이런 거 그런 걸 통과시켜 가지고 어떻게든지 MBC를 지금 좌파 이 노영 방송 이 상태로 계속 존속을 시켜두겠다 뭐 하는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게 소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방통위원장이 이게 방통위는요 다른 부처는 장관 차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독임제 장관이라고 그러죠. 부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장이 위원회 체제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여기는 이제 위원회 체제로 돼 있고 여야가 이제 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5명인데요. 지금 지난해 최민희를 이 야당이 추천을 했는데 네. 최민희가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방송 유한단체 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제가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버티다가 결국 사퇴하고 국회의원 출마해서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에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 야당이. 그러다 보니 방통위가 지금 2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방통위가 최소한 의결이 2명이거든요. 네.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업무가 정지돼 버리면 지난번에 아마 아시겠지만 이상민 장관이 7개월 동안 걸렸거든요. 이 나오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물 건너가는 겁니다. 지금 방통위원회에서 이제 임원들 교체를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8월 달에 MBC 또 8월 말에 EBS 그다음에 9월 달에 KBS 여기 이사 교체가 있습니다. 네. 이사 교체가 이게 예전에 문재인 때 그때 했던 이사들이 이번에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대통령 추천이 문재인 추천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추천으로 예. 이제 추천이 되기 때문에 바꿔줘야지만이 이제 이 우위가 바뀌는 겁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 우위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사회에서 사장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MBC의 박문진의 이사장이 권태선 네. 지금 이제 한겨레 기자 출신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지난번에 이동관 위원장 때 당시에 이제 그 해임을 했는데 가처분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직위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임기가 정상적으로 끝나고 후임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죠. 방통위원장의 발목을 잡는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이게 헌재에 탄핵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민주당은 무슨 2인 체제, 아이고 5명으로 해야 되는데 2인 체제라는데 자기들 최민희 그 후임자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들 그 추천목 그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2인 체제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건데 네. 정작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저게 탄핵 사유가 돼요. 헌법재판소 가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만장일치로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참 그래요. 오늘 이제 뭐 또 검사 4명 탄핵 발의안까지 지금 뭐 또 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탄핵 사유가 뭐냐면은 공소권을 남용했다 그거 아닙니까? 네. 공소권을. 검사가 수사권, 공소권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남용을 했다.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그러면 니들이 탄핵을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던지고 막 던져. 이건 뭐예요? 이건 뭐 남용을 넘어서 이건 뭐 거의 그냥 횡포죠, 횡포. 횡포.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를 해야 되겠어요? 예. 참 이게 국회의원이 이게 소환권도 없고 탄핵도 안 되고 진짜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면에서 보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국회에서 제명 이외에는 사실은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국회 제명을 하려면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이 가결돼야 되는데 여당이 다수면 그것도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 국회의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조차도 사실은 탄핵이 됩니다.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아예 탄핵 대상도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되다 보니 지금 오만 지금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요 이 김홍일 위원장 지금 뭐 임명돼서 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대통령은 지금 이번에 이 사표를 수리를 한 거예요. 왜냐 MBC 뭐 여러분 제가 두 말하면 지금 목이 아파서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MBC가 벌였던 그동안에 정말 일을 보면 기가 막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 김만배하고 지금 신앙님 구속됐지만 그 대선 3일 전에 가짜 인터뷰를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완전히 노용 방송이 돼서 실제로 자기들끼리 완전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거든요. 그거를 영속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그냥 계속 아니 MBC가 누구 겁니까? MBC가 자기들 거예요? MBC는요 국민의 방송입니다. 그렇죠. 저는요 정말 이번에 보면 반드시 이제 앞으로 저 MBC 민영화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MBC하고요 교육방송하고요 이거 네. 다 민영화해야 됩니다. 예. 이게 그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이렇게 국영이 그 공영방송이 많은 나라는 독재국가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십시오. 공영방송이요. 지금 일단 KBS 1, 2가 있죠. 네. 그다음에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MBC가 있습니다. 네. EBS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합뉴스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연합뉴스 TV가 있습니다. TV가 있어요. 서울신문은 얼마 전에 민영화돼서 이제 정부게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실질적으로 주인인 지금 언론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 매번 이게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이 MBC를 민영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이 민영화를 하려니까 이 방송사나 이런 데는요 또 대기업 얼마 이상한테는 못 팔아요. 네, 지분 네. 뭐 그 제한이 또 있고. 근데 MBC는요 예. 저거 조 단위로 넘어가요. 그렇죠. 가격이. 예. 그거를 누가 개인이 삽니까? 그 이제 인수할 사람이 마땅히 이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근데 하여간 그 지금 정수장학회가 박문진 지분을 뭐 과반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 매각을 통한 이제 민영화가 뭐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우리 현정님이 지적한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요, 정말 이, 야당의 정말 이 보통 행포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MBC를 사수해서 자기들의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거는요,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또 똑같이 한 거예요. 집권하고 있을 때도 그 법에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이 됐는데도 또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그러면 이게 지금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하겠다는 거는 정권 교체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영원히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저는 뭐 보통 적반하장이 있을 수 없고 이거야말로 진짜 직권남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최상병 특검법 지금 이거를 오늘 지금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했지만 제3의 기구 그걸 대표로 했던 게 이제 대법원장 추천이잖아요. 그래서 좀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낸 최상병 특검법은 21대보다 훨씬 더 개혁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요. 21대 그때 특검법에는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합니다. 네. 그 4명을 민주당과 민주당이 그중에서 2명을 선택을 해서 예. 대통령한테 넘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민주당 하나, 조국 혁신당 하나, 네. 그 둘이 뽑아서 그냥 대통령 들이미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그냥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들이밀고 3일 동안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그 중에 연장자가 무조건 다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기가 막혀. 자, 이런 특검법은 처음 보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를 통과시키게 되면 오늘 이제 상정만 하고 표결은 뭐 내일 할지 그건 뭐 하루 이틀 상관에 그 지금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 날 끝나게 돼 있기 네네. 때문에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뭐 본회의 그 표결 강행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 체제가 출범한 직후에 네. 이걸 재의결을 시도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은 이거는 뭐 당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네. 마비가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게 초유의 지금 거의 이제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상 이거는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 술책이죠. 예. 정말 이 민주당의 폭주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사실 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바로 이게 종결 또 표결을 해버리면 이게 또 뭐 끝날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쨌건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안철수 의원의 이 오늘 YTN 인터뷰 보면서 진짜 혈압이 올라서 도대체 이분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 안철수라는 분은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 정신 세계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좀 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저 정말요 안철수 의원은요 제가 정말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은 이해 못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YTN에 나와서 최상병 특검 찬성에 대해서 제 정책 소신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이 낸 법안 자체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돼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그냥 민주당 안이 본회의에 올라온다면 저는 찬성표를 던질 생각이다. 고민이 되긴 한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은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진상규명하는 것이 지금 보수층에조차 절반 정도 찬성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했던 법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한다면 한동훈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아니 모든 특검은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바보 아니에요? 참. 아니 지금 특검은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안철수 의원님 좀 알고 좀 이야기해서 어떻게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걸 임명한다 이게 아니고 특검은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좀 제발 좀 하고 나 정말 미치겠어요. 이분은 어쩜 이렇게 그냥 앞뒤를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변협 같은 곳에서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법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변협이 추천하지도 않아요. 이번 법안은 아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는 법안입니다. 정말 앞뒤를 좀 보고서 뭔가 찬성이든 반대든지 해야지.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 법안의 내용 자체도 모르고 이렇게 어떤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법률을 갖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이 원한다? 이게 지금 이 여론이 바뀐 거 모르십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 특검법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는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그냥 무조건 찬성하겠다? 아니 도대체 이분 정말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론조사도요, 이제까지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찬반만 물었다면은 아마 이제 곧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식 특검, 그러니까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이 특검과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안,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어떠한 특검에도 반대하는 네. 이 세 가지를 놓고 삼지선다형의 여론조사가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봐야지 정확한 여론 분포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안철수 의원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얼마나 본인께서 좀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아마 댓글에 안철수 의원 민주당 가라고 그러시는데요. 민주당 안 받아요. 민주당이 뭐하러 안철수 의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저는요, 이게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본인이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최소한 국민들에게 자 나는 찬성한다는데 뭐 좋습니다. 이게 뭐 이 지금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고 하니까 좋다. 근데 그러려면 그것을 다루는 법안은 왜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따져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 법과 지금 법의 내용도 모르고 아니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걸 4명 중에 2명을 그 대통령 2명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2명 중에서 이걸 저 대통령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미 4차례 그동안의 특검이 전부 다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네, 대법원장 추천 전례가 4차례나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건 뭔가요? 4차례는 건 잘못한 건가요? 아니, 이제까지 특검이 10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4차례면 굉장히 많은 횟수죠. 적지 않은 횟수죠. 이분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돼요? 아니 뭐 예? 너무 그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더워지네. 아우 정말 아니 참 이게 최소한의 좀 기본적인 상식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참 기가 막힌 게 외통위원장 이번에 그 선거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70대 20으로 졌어요. 김석기 의원한테 또 졌더라고요. 김석기 의원이 경주 3선이고 네.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4선인데 네, 그런데 졌어요.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네. 졌네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본인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또 이번에 본인은 이 뭐 어떤 이 불출마한 것도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안 되니까 불출마한 거죠. 뭐 별 게 있습니까? 아니 의원들한테도 동의를 못 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는지 참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참 이게 최소한 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그러니까 그도 말씀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이게 특검법이 뭐가 다르고 뭐가 이제 이번에 하는 게 다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이야기하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그걸 모르고 저렇게 방송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 또 사회자도 좀 문제가 있다 봐. 그러면 딱딱 찍어줘야죠. 아니 그걸 못 찍어줍니까? 저는 이게 방송 보면서 제가 지금 열받는 게 뭐냐면 사회자가 왜 있는 겁니까 진짜? MC들이 왜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이 주장 자체가 뭐 내용이 틀린다든지 안 맞으면 다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저 안철수 의원님 그거 특검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그렇게 한 물어보면 본인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잘못 알았다더니 뭘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가만 놔두고 참 저것도 참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참. 아이고 네? 참. 예. 도대체 누가